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 중에서요,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도키 지침에서는요, 우리가 투석 중 저혈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20 이상 떨어지거나 아니면 평균 혈압 기준으로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때 동반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구역 구토, 그리고 복통, 근육 경련,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도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에서 물을 빼는 속도 때문일 수 있는데요. 투석은 단순히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이 가득한 피를 걸러서 깨끗한 피를 넣어주는 과정에만 국한되지는 않죠. 이제 투석 중에 몸속에 쌓인 노폐물도 제거하지만 동시에 이제 몸에 과하게 쌓여 있는 잉여의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분 제거분을 초여과, 영어로는 울트라 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석 기계가 몸에서 물을 빼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관 안에 있는 피에서 물을 빼내면 혈관 속에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밖에 그 조직에 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오고 심장은 더 열심히 뛰고 그리고 혈관은 수축해서 혈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투석을 통해서 물을 빼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우리 몸이 보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혈압이 툭 떨어질 수 있겠죠? 여러 연구들에서도요, 투석 중에 발생하는 저혈압은 대부분 울트라 필트레이션 속도가 혈관 안으로 수분이 다시 채워지는 속도를 초과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핵심은 빼야 되는 물의 양이 많고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물을 빼면 혈압이 떨어지기 쉽다라는 건데요. 투석 환자분들은 투석과 투석 사이에 체중이 늘 수밖에 없죠. 노폐물도 쌓이고 또 소변을 못 보시니까 수분도 쌓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뭐 지방이나 다른 게 쌓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사실 수분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월수금 투석 하시는 분인데 월요일에 이제 투석 끝나고 체중이 60kg이었는데 수요일 투석 전에 이제 직전 체중이 63kg이었다면 대략 3kg 정도의 이제 수분 과잉이 있고 그게 이제 몸에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에 혈액 투석을 하면서 그 3kg 늘어 있는 물을 빼야 되잖아요. 문제는 투석 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우리가 뭐 1kg나 2kg를 빼는 것과 4시간 동안 3kg를 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몸에 무리가 되는 정도가 당연히 빼야 되는 물이 단시간 동안 많아질 때 늘어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빼야 할수록 울트라 필트레이션 속도가 올라가고 또 혈관 안에 피가 줄어드는 속도가 막 급격해지니까 이 상황을 몸이 못 따라가면 혈압이 툭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투석 중에 저혈압이 있을 때 울트라 필트레이션 속도나 투석 시간, 투석 간 체중 증가량, 건체중 평가, 혈압약의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투석 중에 혈압이 자주 떨어지는 분들은 단순히 혈압이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투석 사이에 수분이 얼마나 늘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체중이 이분한테 적절한 건체중이냐, 투석 시간 대비해서 물을 너무 많이 빼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재반 사항들을 골고루 저희가 다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바로 건체중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건체중, 드라이 웨이트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건체중은 쉽게 말해서 몸에 과한 수분은 빠졌지만 탈수는 아닌 적정한 상태의 그 내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건체중이 설정됐을 때 우리가 이제 투석하고 나서 바로 직후 체중 있잖아요. 그거를 건체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 몸이 너무 힘들지도 않고 이제 붓기나 그다음에 탈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체중은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물을 빼는 속도, 또 심장이 버티는 힘,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을 유지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오래된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신경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손발저림만 신경병증이 아니고 혈압과 맥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혈압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에서는 혈관을 수축하고 또 심장 박동을 조절해서 혈압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 반응이 늦거나 또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 투석 환자분들 중에는 투석 중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다리에 쥐나고 이런 경우가 더 흔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순히 물을 덜 빼면 된다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심장 상태, 약물, 식사, 투석 시간, 또 투석 조건, 이런 재반 문제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투석 직전이나 아니면 투석 중에 식사를 하시는 게요, 혈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킬 때 위장관으로 혈액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투석 중에는 이제 몸에서 물을 계속 빼고 있는데 위장관에 피가 몰리고 또 혈관에는 피가 줄어든 상태다. 그럼 당연히 또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과식을 하시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 변화가 겹치면 이러한 영향들이 더 심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중에 혈압이 잘 떨어지는 분들은 투석 직전에 과식하지 마시고, 또 투석 중에 식사하시는 거는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식사를 하더라도 양이나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요, 혈압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혈압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투석 환자도 혈압을 잘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투석 환자일수록 고혈압을 조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제 하지만 어떤 분들은 투석 당일 아침에 혈압약을 이제 잔뜩 복용하고 오셔서 투석 중에 또 혈압이 툭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원래 투석 중에 저혈압이 막 반복이 잘 되는 분이라면 혈압약의 종류나 복용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투석 중에 이제 혈압이 잘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혈압약 자체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됩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투석 사이에 혈압이 확 또 증가를 하고 또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투석 중에 혈압이 자주 떨어진다면 혈압약 자체를 중단하지 말고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해서 혈압약의 종류, 그 다음에 혈압약의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KDIGO에서도 투석 중에 저혈압이 있을 때 항고혈압제 사용 여부를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혈압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은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숫자만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대표적인 힘든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어지러움증, 뭐 식은땀이 나고 메스껍고 실제 구토가 나고 하품이 자꾸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모르게 너무 불안하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경련이 나고 복통이 생긴다거나 심한 피로감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은요, 참지 말고 바로 주治선생님께 말씀하십시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다가 혈압이 툭 떨어지면 회복이 오히려 더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석 중에 저혈압이 잘 일어나는 환자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가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짜게 드시는 것도 좀 주의를 하십시오. 짜게 먹으면 갈증이 많이 나고, 갈증이 나면 자연히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많이 또 뿌니까 투석 때 우리가 빼야 될 물의 양이 많아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물을 많이 빼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빼야 되는 물의 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혈압이 툭 떨어지는,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짠 음식을 줄여야 되는 거는 이게 단순히 수분 조절을 하는 것과 뭐 이제 무관하지 않은 건 이제 너무 잘 아시겠죠.
뭐 김치, 국물, 찌개, 젓갈, 라면, 장아찌 아예 끊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반찬을 굉장히 과량으로 섭취해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물을 찾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량의 짠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십시오. 세 번째, 투석 전에 과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투석 중에 혈압이 자주 떨어지는 분들은 식사 시간과 또 식사량을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 증상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건체중 조정이 필요한지 반드시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게 물이 찐 거냐 살이 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살이 찌고 내가 근육이 붙고 뭐 지방이 늘어나고 이런 분한테 이제 수분을 계속 빼다 보면 이건 치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원 치료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입원 치료를 하고 오시는 동안 체중이 변할 수 있겠죠? 찔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근감소가 되면서 체중 자체가 절대 체중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한 건체중 설정이 필요하고요. 또 식사량이 요새 최근에 입맛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줄었는지, 또 투석 후에 계속 탈진감 같은 것들이 심한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건체중 조정 여부를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짧은 시간 동안 몸에서 수분을 빼는 과정에 이제 혈관 안에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투석 사이에 체중 증가가 너무 많을 경우, 또 건체중 자체가 너무 낮게 잡혀 있을 경우,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 당뇨로 인해서 자율신경 기능 자체가 떨어진 분들, 투석 전에 이제 식사나 혈압약 복용 시간이 겹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혈압이 훨씬 더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단순히 내 몸이 약해서 그렇다, 또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복되는 투석 중 저혈압이 있는 거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투석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체중 증가량, 수분 섭취량, 염분 섭취, 건체중, 약 복용 시간, 심장 상태, 투석 조건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투석 중에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울렁거리는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건체중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